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허전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도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 삶을 찾아 집을 떠나고 나니 집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마음은 멀어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났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왜 이 사람과 만나 이렇게 깊이 얽히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원래 부부는 다 그런 거야. 참고 사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용히 한 번만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만남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끊고 싶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청실홍실이라 불렀습니다. 붉은 실, 푸른 실로 서로의 인연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어져 있는 것, 그것이 부부의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딱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이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먼저 압니다. 낯설지 않고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왜 그런 걸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기 때문이라고. 전생의 부부였던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의 감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합니다.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또 배웁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자기 손목과 누군가의 손목이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저 우연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 또한 인연의 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잠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이 실은 언제 끊어질까요? 부부의 인연은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깊은 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을 때, 그때는 그 실이 조용히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별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많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인연이 그만큼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힘들어도 놓지 않습니다. 그 인연의 실이 아직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단순히 사랑하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자기를 깨닫기 위해 만난 존재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날까요?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 답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장 가까운 수행 도반입니다. 도망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깊이 나를 보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연을 통해 성장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이 인연은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 탓만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이 인연은 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부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야 할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끊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그 인연이 당신을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틀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 그 한 장면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미움이 조금 풀리고 집착이 조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하거나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을 푸는 길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인연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인연을 통해 분명히 더 깊어질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실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조용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연이라고 해서 다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합니다. 부부 인연이면 끝까지 가야지.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기만 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고 인생이 다 소모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버티고만 있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두기입니다. 마음의 거리, 감정의 거리. 조금 떨어져 보십시오. 늘 하던 대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늦추십시오. 말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들어지는 부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당신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 앞에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대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덜 괴롭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관리하십시오. 관계를 관리하십시오. 거리 유지, 역할 유지, 감정 절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부를 평생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보면 계속 실망합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인연으로 보면 조금 편해집니다. 사랑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존중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보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꿔도 됩니다. 조금은 자기 편이 되어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부부는 한 사람이 희생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버텨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더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인연이었구나.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미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냥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인연은 절반 이상 풀린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인연을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인연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도 언젠가는 당신에게 이해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요즘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인연 끝까지 가야 할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에는 끝까지 가야 할 인연이 있고 놓아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할 때 떠나고 떠나야 할 때 참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세 가지만 보십시오. 첫 번째, 이 관계에서 내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가? 두 번째, 상대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가? 세 번째,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가 더 편한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든 여기서 멈추든 그 선택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한 선택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입니다.